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네요. 들리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처장 어재영입니다. 오늘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체계 지원 사업 설명회를 할 건데요. 먼저 공지사항 몇 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후에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위에도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1월 달에 정기총회 끝나고 임원 변경 등기 또 공증 고유번호증 변경 때문에 기관장님들 인감이랑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두 번 보냈었습니다. 근데 반의 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고 있는데 팀장님들께 어, 이게 이제 늦게 공증을 하게 되면 또 과태료가 나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100% 내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안 내고 계시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변경 등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개 학습 도시 중에 현재 134개 도시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 우리가 기초조사 현황을 기초 현황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도시의 자료가 합쳐진 현황에 나와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내지 않은 곳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데이터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어, 사전 질문을 받았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5년 이후 매년 계속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건지요?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 동안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5년, 26년, 27년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협의회에서 이 공모 사업을 한 이유는 더 많은 도시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3년 연속 10개 도시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받은 도시는 이어서 계속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참여 가능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고요. 선정된 10개 지자체를 한 개 조사 분석 업체에서 진행합니까? 네,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지정하고 계약해서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통합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명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관심이 없었나 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지표조사, 사업분석, 사전사후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에 이미 나갔듯이 우리 학습도시가 선정된 이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학습도시 정책들이 조사돼 발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재지정 평가가 재지정 평가가 있고 각 도시에서 임의로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춘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 정량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근거 기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예산을 줄여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조직도 축소가 되고 평생교육사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임기제로 전전긍긍하는 사태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직과 예산,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모두 이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갖출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성과관리 체계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시계열로 그 도시의 현황을 보고 지표를 조정하고 기본 지표를 만들고 도시에 맞는 지표를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사전 사후 조사를 하고 우리 도시와 비슷한 도시와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작년, 재작년과 올해 우리 도시를 비교해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겠지만 매년 예산을 세우셔야 성과관리 체계를 갖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 지원 사업 신청서를 보시면 9월 달에 집행된 별로 거죠. 요구하는 게 없어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어, 본 예산에 성과관리 체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라면 우선 지원한다라고 저희가 그 공문에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회 9월에 추경에서 9월에 이제 뭐 성과관리 체계 조세 예산을 준비가 수립한다면 나고 이건 이분들 나갔던 역시 거 1회 그때 추경 안 보여요. 요구서에 과장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팀에 내실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9월에 예산을 나갔는데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문서로 보고 이건 역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예산 요구서에 부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제출하실 겁니다. 지금 1회 추경을 시작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겠지만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전 사후 평가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사전 사후 조사를 해달라, 평가를 해달라, 이런 공모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신청 분야가 많거나 표본 수가 많은, 그러니까
학습자 총수가 많은 도시를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본 수가 많고 사업 신청 분야가 많을수록 우리가 예상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더 유리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표본 수는 2만 5천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개. 근데 신청하신 도시가 표본을 약 3천 개, 5천 개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한 신청 분야가 많고 표본 수가 많은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넣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성과관리 체계 지원 사업의 어떤 그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김호석 선생님이 지표조사와 사업분석, 사전사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김호석 선생님 같이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죠. 아, 김호석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접속이 됐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호석 선생님. 네, 공유하는 게. 화면, PT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전체 화면이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PT 다른 화면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한번 확인해 PT 보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어, 먼저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체계 전체 세계에 대해서 그 협의회에서 안내 자료가 갔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체계 세 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세 개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 이 학습도시 성과관리 한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와 함께 작년에 워크숍과 여러 가지 사업 설명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 두 번째는 데이터 및 정보의 부족과 연계 활용성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고, 마지막은 어,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지자체 중심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에 많이 구속이 되어 있어서 어, 지역의 특성을 잘 못 드러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평생교육이 이 시민 지역사회 도시 성장 변화에 그 중요한 동력임을 알고 있지만 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과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10여 년이 넘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뭐가 변했는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데이터의 부족은 지금 우리가
평생도시 재지정 지표 또는 국가에서 하는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있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할 때 전혀 데이터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이 공감들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두 번째하고 연계가 된 건데 중앙의 데이터만 있고 또 그게 도시 특성에 맞는 거를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시민 학습 활동과 질적 성과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성과 관리의 방향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재지정 지표나 여러 가지에서도 하는 건데 이 현황 조사에서 그 도시 주민들의 사업 영향 평가 방식으로 설문조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사회 지표들이 있는데 뭐 행복도나 사회통합, 정주식, 시정만족 등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로 평생학습의 성과가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또 평생학습을 통해 되게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 영역이 이거를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조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지역의 이제 그 차이라든가 소득의 차이, 또 연령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이 평생학습 참여와 그분들의 참여 경로,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결과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야 대상별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게 3년 동안 계속 하면서 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넓히는 게 그 도시협의회의 이제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1년 또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도를 확인해야 이 평생학습 정책에 바로 기민하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데이터 기반에 관련된 관리 체계인데요. 이 세 가지 부분, 이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표조사와 사업조사,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사전 사업 평가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이 도시 전체에 대한 평생학습의 흐름이나 이 영향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평생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전담 부서인 평생교육과 또는 평생학습관, 이런 곳들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데 집중해서 또 다른 부서와 경쟁하거나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사적 평생학습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면 이 전담 부서의 역할이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컨설팅을 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된 정보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통합 조정 기획 이런 평가 기능을 전담 부서가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 기능을 도시에 다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그 전담부서나 평생교육 관계자뿐 아니라 시민 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나 이런 기획자들도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공개하는 걸 나중에 이제 기획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변화도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시계열적으로도 지역 주민 전체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기획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참여한 평생교육이 이런 나뿐만 아니라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평생학습의 참여율을 높이고 진흥하는데 또 다른 이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는 거를 이제 방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전도협하고도 말씀드렸고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사전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데이터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재지정 평가의 지표로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성과관리체계 모형은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요. 지표조사는 아까 이제 방향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해마다 쭉 추적해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사업조사는 우리 도시 전체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교육 관련된 사업을 다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전 사업 평가는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신 오늘 사업 설명회에 이제 안내 드린 우리 도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의 사전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는 이런 뭐 참여도, 이 평생학습의 질, 학습 효과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 경제적, 이런 문화적 변화, 지역 변화와 연계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여율이나 교육 접근성, 교육 만족도 등이 이제 같이 지표 조사로 하는 건데 이거는 평생학습 지금 실태 조사하는 것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수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평생학습 사업조사는 평생교육법에 이제 작년부터 실행이 된 내용하고 연계된 건데 도시의 예산이나 기금으로 추진되는 평생교육 사업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 분류 체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도시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는 도시의 균형 발전 또는 도시의 지역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확인하고 이 평생교육 사업을 이 세 개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은 지표조사의 지표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프로그램 사전사업 평가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조사에서는 해마다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변화에 어떤 사업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거에 대한 우리 도시의 평생교육 사업들은 몇 개가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해마다 같이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조사, 사전사업평가가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전사업평가는 우리가 개별 프로그램에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는 식의 것들은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도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는 굉장히 다 높게 나옵니다. 학습비도 굉장히 낮고 또 서비스도 일반 민간보다 어, 시설도 좋고 강사 질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 잘 발견하지 못했거나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제 경험이나 다른 도시에서 발견한 어려운 점이 원래 학습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을 때의 의도와 경로하고 맞췄을 때의 그 효과하고 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다음에 기획할 때 이제 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전하고 사후하고 변화도를 측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조사 내용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평생학습 지표조사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 지표조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결과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우리 부서에서 또는 우리 학습관에서 우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 전체에서 평생학습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성취 만족도의 차이하고 내가 운영한 프로그램하고의 성취 만족도의 차이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전 사업을 다시 분석을 하면 어떤 요인이 좋은지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전사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할 때 매우 유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조사는 지금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올해 지금 5개 도시가 진행이 되는 건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도시의 표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개별 면접으로 하는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지표조사의 지표체계에 맞춰서 조사해서 시계열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내용들이 도시마다 이제
가중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도시끼리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의 작년과 올해의 변화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지수가 몇 점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변화도를 확인하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표조사의 내용들이고요. 사업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분류가 이렇게 세 개로 지속가능 발전의 미래 대비를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지역 역량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균형 발전 및 주민 성장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어, 올해 우리 도시의 평생교육 사업은 총 몇 개고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서마다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분류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전사업 평가는 이거는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될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예시인데요.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서에 보면 그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는 주체로 학습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보조사업,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형으로 나눈 이유는 이 각각의 그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도 약간 다를 테고 결과도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최소한 세 개 영역에서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방식으로 저희가 그 QR코드를 드릴 건데 이 조사지는 전부 다 도시마다 다르게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필요한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데 표준 그 지리에 관련된 조사지는 똑같고 이제 저희가 선정된 도시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할 내용입니다. 사전 조사를 보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학습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첫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사전 조사에 관련된 QR코드를 화면에 띄우고 모인 학습자분들이 이 QR코드를 클릭해서 설문을 하면 이런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도시마다 디자인이 다르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와 함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 평생학센터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인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경로,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참여 동기,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 차이가 사전 사후에서의 차이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것만 보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에 맞게 학습자가 왔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로 응답자 정보, 연령, 그다음에 지역, 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드린 거는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드린 건데, 일단 참여한 도시들이 선정이 되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설문 문항 구성이 돼야 될지 이제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정할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조사 내용은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 하는 사업만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 체계가 진행이 되면 도시에서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문항도 이제 이렇게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걸 고려해서 다시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자료가 모아지면 담당자한테 부담이 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일단 1차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후 평가에 관련된 내용도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프로그램 명하고 운영기관 단체 방식이 정해져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습 활동한 이후에 그 다음 전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쓰이고 계시는 프로그램 만족도의 여러 가지 분야들, 강사에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장소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원에 관련된 분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후에 활동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다음 단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걸 비슷하게 좀 여러 가지를 듣고 싶은 건지, 이걸 가지고 학습 활동을 이제 학습 동아리처럼 모여서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기타로 운영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게 표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그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면 1차 분석을 통해서 이 담당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담당자분께서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 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거나 이제 보고서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식까지가 이번 사업에서 참여 도시한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전체 그 성과관리 체계하고 사전사업 프로그램 조사에 관련된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관리 체계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있는 데이터로 우리 도시의 특성화 사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 통계를 돌리면 우리가 직접 돌리는 사람들보다 그냥 맡겨서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분석이 되는 건지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이 용역 업체에서 이거를 수행을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에서는 담당자들이 이 로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어, 제가 채팅창에도 남겼지만, 이 설명회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개별적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댓글창에 몇 개가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보고, 아, 벌써 대답을 하셨군요. 서울시 관악구에서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 예, 전체 그 조사 예산에 대해서 김호석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표조사, 사업조사는 2,500만 원, 그리고 사전사후조사는 1,000만 원.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연간 3,500만 원인데 그중에 협의회가 마중물로 500만 원 정도 되겠다는 겁니다. 질문들을 생각하실 동안 잠깐 오늘 그 기관장 국외연수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찍 보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셨을 줄로 아는데 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개별 출장비로 가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 문의들이 몇 통 있었습니다. 개별 출장비로 가시는 거고 협의회에서는 통역비라든가 가이드비 뭐 이런 정도 공통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고요. 어, 신청서를 취합해가지고 3월 초에 심사해서 10개를 선정하고 바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사전 사후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과 12월에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할 텐데 그때 역시 그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분예산에 편성을 못한 도시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은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작년 설명회 때 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다른 도시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유효한가요? 아, 민감 정보가 없는 한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에는 민감 정보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집합 연수 또는 그런 그 사전 사후라든가 또는 지표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원 도시들과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참여를 하시는 게 도시를 좀 더 빨리 알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맞춰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 정리해서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사전 사후 평가만 우선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총 5천만 원인데 10개 도시를 5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인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가능하면 이럴 때 얼굴들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다들 비디오를 꺼놓으셔가지고.
흔들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네, 구로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상시 시업의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40명이 최고 인원이었는데 두 분 나가셨네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